자, 2025년 K리그2 개막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피묻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K리그2 올 시즌 어떤 판도로 진행이 될 것이냐, 누가 우승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먼저 썰어정 기자는 2강 9중 3약. 9중은 좀 많은데. 아무튼 2강 3약. 네. 예측하셨고, 수원 인천의 양강구도 예상을 하셨고요. 김희준 기자는 4강 체제 수원 인천 서울 이랜드 전남. 저는 수원 인천의 서울 이랜드 부산이 왕권에 도전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봤고, 3약은 약간 소소하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3명이 다 약에 꼽은 팀이 없어요. 화성 아니 화성 예. 올리셨네 중에. 제가 화상을 중으로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혼전 예상입니다. 그리고 사실 K리그2가 K리그1에 비해서 정보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적고, 특히 화성 같은 경우는 이 차두리 감독이 인터뷰도 거의 안 해가지고 뭐 감독의 어떤 철학이나 방향성이나 뭐 계획에 대해서 이 단초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측이 쉽지 않은데, 저는 이제 차두리 감독의 어떤 축구에 대한 그런 역량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서 한번 중위권으로 올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팀별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일단 지난 시즌 순위 순서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일단 안양은 승격을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2위를 차지했던 충남 아산입니다. 배성재 감독이 수석코치에서 승격을 해서 지휘봉을 잡았는데, 배뚠뚠 축구. 변화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있고, 무엇보다 이 팀은 손준호 선수가 온 게 가장 눈에 띕니다.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K리그2에서는 규격 외의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는데, 손준호 선수 영입으로 갑자기 K리그2 팀들이 올해는 충남 아산 조금 해볼만 하겠지 싶다가 예씨 충격과 공포다. 이거 뭐냐 이거 갑자기. 손준호의 정마호? 이거 뭐야? 이러면서 지금 약간 경계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롭게 영입한 외국인 선수들도 좀 괜찮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아담 같은 경우 괜찮고, 케빈 맨데스 같은 경우 과거 AS 로마에서 기대를 받았던 또 유망주 출신 그렇군요. 선수도 네. 왔고, 굉장히 뭐 준익료, 박대영, 강준혁 좀 작년 팀의 주축 선수들이 나가긴 했지만, 그렇죠. 황기욱 선수도 군입대를 위해서 K4로 갔지만은 그래도 보강이 전체적으로 잘 됐다라는 평가가 있고, 일단 무엇보다 작년에 그 김혜석 감독이 전술적 실체라는 찬사 평가 많이 받았던 배성재 감독이 과연, 근데 보통 이런 이제 실체설, 본체설. 네, 본체설, 실체설 이런 거는 약간 실제로 뚜껑을 열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배성재 감독이 과연 이 기회를 본인의 축구 인생 커리어의 큰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들어온 선수들도 주목할 만한 선수들이 많지만, 나간 선수들이 꽤 중요한 선수들, 특히 준잉요, 박대웅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공격을 뭐 완전 주도했던 선수들이라서 아주 큰 변화에 직면해 있는 충남 아산인데요. 일단 저희 셋 모두 그래도 중위권으로 분류를 한 팀입니다. 아쉽게 승격에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네, 서울 이랜드입니다. 네, 김도균 감독이 허리하고 수비에는 주전들을 좀 남겼고요. 공격하고 최우방 골키퍼 쪽은 전면 수술을 감행을 했습니다. 공격 쪽은 뭐 우리 오른쪽 측면에 우리 김희준 기자가 주목하라고 해. 변경준. 네. 변경준 정도 제외하면은 주전들 다 바뀌었고요. 골키퍼도 아예 뭐 주전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에울레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 선수는 K리그 1, 2 팀들, 많은 팀들이 주목했던 선수였는데, 이 선수의 킥 능력이 상당히 좋고, 특히 전방 쪽이 서울이랜드가 지금 몇 년째 계속 고민인데, 아이데일하고 지난 시즌 대구에서 뛰었던 이탈로 두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두 선수 경쟁 체제가 조금 받쳐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헤드링도 왔고, 외국 선수를 대대적으로 갈았기 때문에 네. 사실 K리그 뭐 1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나 2에서는 외국 선수들이 밥값 이상을 해주는 팀들이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팀은 좀 외국 선수들의 활약 여부에 좀 많이 좀 성패가 걸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전남 드래곤즈입니다. 지난 시즌에 충남 아산 정말 돌풍,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왔었던 김현석 감독이 광양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살림살이가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기업 구단으로 가서 본인이 한 번 더 꿈을 펼쳐보겠다. 이게 김현석 감독의 취임 일성이었었는데, 그 충남 아산에서 재미를 봤던 변형 백스리를 활용한 굉장히 빠른 템포, 그리고 유연한 그 빌드업 전환, 이런 것들을 그대로 펼치겠다는데, 근데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정작 배성재 코치를 안 데려갔는데 그게 잘 구현이 될까? 뭐 김현석 감독은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조지훈이라든가 몇몇 기술
좋았던 베테랑들을 빼고 에너지 넘치는 멀티플레이어 선수들을 많이 데려왔거든요. 그게 결국은 김현석 감독이 하려고 하는 변형 백스리 축구에 맞는 재질의 선수들이 왔어요. 근데 다만 지금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은 호난, 레안드로 그 결국은 또 K리그2는 외국인 선수들의 네. 힘이 중요한데 이 선수들이 아직 제 컨디션은 아니다. 그렇죠. 이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시즌 초반 일정들을 좀 잘 견뎌내야 되는 전남의 상황인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지난 시즌 도중에 그 인천 유나이티드에 있던 조성환 감독이 이제 부임을 해서 좀 어떻게 보면 부산 입장에서도 승격을 좀 바로 하길 원했을 텐데 일단 올해까지 K리그2에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이적 시장 상당히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음나파, 라마스, 유헤이 뭐 이런 선수 여러 명이 나갔고 이한도 선수도 나갔고 총 21명이 나갔습니다. 네. 21명이 나가고 역시 21명이 들어와가지고 스쿼드 불가리가 이루어졌고요. 코칭 스태프도 조성환 감독하고 베이란 코치 빼고는 또 바뀌었습니다. 오장은 수석 코치가 오고 좀 젊은 코치들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팀의 컨셉 자체가 좀 젊고 에너지 있는 그런 팀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조성환 감독의 계획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한도 선수가 이제 수비 라인의 축이었었는데 척추였었는데 요 선수가 떠난 자리를 뭐 조이제나 장호익 이런 선수들이 잘 메울 수 있을 것인가? 부산은 지금 공격적인 백스리를 준비하는 것 같거든요. 전형적인 센터백 한 명 두고 좌우에는 약간 사이드백하고 센터백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선수들로 배치를 했는데 그게 좀 잘 먹혀야 될 것 같고 외국인 선수는 지금 미지수입니다. 박동우 전력 강화 실장이 뭐 제주 시절부터 스카우트에는 굉장히 일가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본인이 직접 브라질에 가서 보고 온 사비에르, 곤잘로, 발레로를 추가를 했는데 이 선수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냐가 부산한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뭐 뚜껑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라마스가 중심에 있던 축구를 좀 했었었는데 어쨌든 조성환 감독이 오고 나서 시즌 중에는 뭐 선수단 개편을 크게 하진 못했지만 새 시즌 앞두고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을 만한 변화네요. 많이 뭐 21명 네. 넣고 빼고 했으면 자 다음 수원 삼성 블루윙즈입니다. 뭐 올 시즌 다들 입을 모아서 우승 후보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수원 삼성인데 일류첸코, 브루노 실바 외국 선수들을 이 두 선수만 해도 진짜 굉장히 눈에 띄는 영입이고 르세라핌 세라핌 선수, 레오 선수, 최용준, 권한규, 정동윤 선수 영입했고요. 나간 선수 뭐 이종성, 뮬리치, 마일랏, 뭐 손석영, 장호익, 뭐 김보경, 김주찬 선수는 4월에 군대 갈 예정이고 임대로 왔던 이시영, 배서준 선수 나갔고 굉장히 변화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수원 삼성은 지난 시즌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면서 일찌감치 선수단 변화 이런 거 다 준비를 했고요. 12월부터 훈련을 진행한 게 결과적으로 전지 훈련에서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게 현재 내부 평가입니다. 그래서 승격을 위해서 뭐 일류첸코나 브루노 실바도 중요한 영입이지만 또 세라핀과 레오 이 두 선수도 상당히 기대감이 높고 그다음에 특히 레오 같은 경우나 세라핀 같은 경우는 팀 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번 시즌에 또 외국인 이 일류첸코나 함께 좋은 활약을 펼칠 것 같고요. 참고로 레오는 센터백, 이제 왼발잡이 센터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근데 변성환 감독이 스스로 얘기했듯이 올해는 심판받는 해. 자, 이렇게. 본인이 이제 평가가 아니라 심판이라고 했습니까? 예. 아 진짜요? 심판받는 해. 올해 승격 못하면 시즌 중에 아웃 되겠죠. 예. 그렇죠. 뭐 그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결과이고 감독도 그런 각오를 뭐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번 K리그2가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일단 출발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는 수원인데 일단 홈 경기를 몇 경기 못 쓴다면서요? 예, 첫 세 경기를 다 원정으로 치르는데 그래도 다행인 점은 다 수도권에서 치른다. 안산, 인천, 이랜드를 차례로 만나면서 그래도 수원이 그 원정에서의 그런 불리함을 최소화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홈 경기장 분위기가 더 좀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 일단 트랙을 그 파란색으로 바꿨고, 예, 잔디 상태도 좋아졌으니까 저 좋은 멤버들이 축구하기 좋은 환경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뭐 수원은 올해 승격에 사활을 걸어야죠. 뮬리치의 공백이 많이 느껴질까요? 아니요. 뮬리치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나요? 자, 다음은 고정훈 감독의 김포FC입니다. 2020년에 부임을 해서 뭐 K리그 합류는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중위권 팀으로 안착을 한 김포FC입니다. 예, 이 김포FC가 어떻게 보면 K리그2에서 또 신생팀 돌풍을 일으킨 팀 중에 한 팀인데 이제 지난 시즌에는 승격 플레이오프까지 갔지만 지난 시즌에 조금 주춤했습니다.
고재원 감독은 이번 시즌에는 조금 더 빠른 전방 압박, 그 다음에 수비 전환도 조금 더 빠르게 이런 축구를 펼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뭐 주요인 뭐 디자우마 선수가 영입이 됐고, 그 다음에 뭐 제갈재민, 윤재훈, 뭐 지금 U20 월드컵에 U20 아시안컵에서 뛰고 있는 뭐 김결 선수 포함해서 영입이 꽤 됐는데, 장윤호, 서재민 같이 조금 김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던 선수들도 아웃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김포가 다행인 점은 플라나, 루이스 이 두 명 지키면서 그래도 외국인 선수의 좀 그런 출혈은 최소화했다. 이게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플라나, 루이스 비롯해서 공격진이 굉장히 무서운 팀이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변함없이 도깨비 팀으로 활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포는 사실 외국 선수들의 결정력에 많이 이제 의존을 하는 축구를 고정현 감독이 해왔고요. 일단 수비나 이런 부분에서 좀 강화를 하면서 속공에 좀 강점을 두는 축구를 해왔는데, 외국인 선수들의 퀄리티 컨디션 이게 좀 다른 팀들 못지않게 영향을 많이 미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부천 FC입니다. 이영민 감독. 네, 뭐 몬타뇨, 갈레고, 공민현, 최원철, 티아깅요, 네, 이름이 어렵네요. 네. 뭐 이런 선수들이 왔고, 그 부천에 터줏대 가면 일손 주니어 선수 떠났습니다. 네, 루페타도 나갔고, 네, 브라질 팀에 입단을 했더라고요, 릴슨 주니어. 네. 서명관 선수가 또 울산으로 가면서 수비 라인에 큰 축이 빠졌는데, 일단 거의 뭐 나간 만큼 보강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에 이영민 감독이 올해는 확실하게 컨셉적인 면에서 변화를 준 게, 그 이전에는 보면은 외국인 공격수들을 좀 검증보다는 해외에서 직구할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을 많이 데려왔는데, 이번에는 K리그에서 검증된 선수들을 데려왔습니다. 몬타뇨, 갈레고, 거기다가 기존에 뭐 워낙 잘하고 있던 바사니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재계약으로,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의 힘은 부천이 역대 어떤 시즌보다 가장 기대를 걸만하다. 다만 이제 서명관이 떠난 백스리 쪽에 그런 안정감이나 힘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거고, 특히 좌우 윙백들 주전이 떠났거든요. 왼쪽에 김선호, 오른쪽에 최병찬이 떠났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느껴집니다. K리그2 공무원이 빠진 수비에도 어쨌든 큰 변화가 예상이 되고, 이해찬, 성신 선수는 지금 U20에 와 있고, 이해찬 선수는 이제 포르투갈 포르티모네스에 있다가 이제 임대로 왔습니다. 예, 그 완전히적 조건으로 선임돼 왔는데, 지금 U20에서는 지금 잘 못 이렇게 뭐 주전은 아니고요. 성신 선수가 잘하더라고요. 네. 성신 선수가 지금 꾸준히 뛰고 있는데, U20 끝나고 와서 또 얼마큼 활약할 수 있을지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천안 시티입니다. 어우, 환해집니다. 예, 뭐 이번 시즌 천안이 네. 뭐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이적 시장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물론 이종성, 뭐 이정엽, 뭐 김대중 선수 막 이렇게 좀 베테랑 K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선수들을 영입을 하긴 했지만, 네. 일단 득점왕이 못 따가 나가면서 외국인 선수가 퉁가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퉁가라 선수를 제외하면은 천안에 현재 외국인 선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K리그2는 특히나 외국인 선수가 중요한데, 과연 이 외국인 선수 없이, 거의 없이 천안이 잘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김태환 감독이 팀을 만들어 가면서 후반기에 점점 경기력이 좋아지고 성적도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봤거든요. 그 김태환 감독이 상무 시절에도 없는 살림에 잘 꾸려 나가서 팀을 성적을 반등시킨 그런 선례들이 많기 때문에, 상무를 없는 살림이라고 하니까 되게 신선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선수단이 네, 확확 그쵸, 바뀌는, 네. 선수단이 확확 바뀌는 시점에서도 어떻게든 이제 경기력을 유지하고 이런 데는 도가 텄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도 김태형 감독과 함께라면은 또 K리그2는 적어도 강등 걱정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천안이 저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단 지난 시즌에 물론 못다에게 그 의존을 많이 하긴 했지만 상당히 경쟁력 있는 축구를 해왔고요. 그 전 시즌에 비해서 확실히 어떤 팀을 만나도 쉽게 이렇게 좀 무너지는 축구를 안 했었기 때문에 김태형 감독의 축구는 올해 좀 기대가 되는데, 베테랑들 영입을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이정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성남에서 지난 시즌에 거의 좀 골을 못 넣고 뭐 했습니다만, 이종성도 그렇고 좀 잔뼈가 굵은 선수들이 와서 얼만큼 또 김태환 감독과 합을 잘 맞출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충북 청주입니다. 지난 시즌 중반에 그 샤이니 아빠 최용균 감독이 이제 사임을 했고요. 자, 올 시즌에 새롭게 좀 다양한 변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부산이 21명 나가고 21명 들어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충북 청주는 25명이 나가고 24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묵천주도 역시나 거의 뭐 재창단 수준의 그런 스쿼드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난 시즌에는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번 시즌에 또 베니시오, 뭐 김명순 이런 선수들 좀 주축 선수들이 빠지면서 걱정을 하실 텐데 그래도 외국인 선수 쪽에서 뭐 반데아벌트라든지 아니면 페드로, 마테우징요, 가브리엘 이렇게 좀 보강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 외국인 선수 보강 측면에서는 성공적으로 보강을 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조수혁 선수나 지원학 선수처럼 조금 K리그에서 뛰기도 뛰었고 그다음에 그 라커룸 분위기를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영입이 됐기 때문에 이번 시즌 충북 천주 또 충북 청주를 잘 알고 있는 권오규 감독이 이제 본격적으로 청주를 이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또 주목할 만한 팀 중 한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는 피라냐 축구라고 컨셉을 잡았더라고요. 물어뜯는 축구라고. 네. 우리 약하다는 거 인정하고 가는 거네요. 네, 그래도 덩치 큰 동물을 때로 덤벼들어가지고 한번 잡겠다.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안산 그리너스입니다. 이관우 감독 체제. 이 팀은 지난 시즌에 외국인 선수 한 명 없이 경기를 해야 됐던 팀으로 익숙한데 올 시즌은 좀 낯선 이름들이 보입니다. 그래도 외국인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사라이바, 루안, 라파 이렇게 외국인 선수 영입했고 또 베테랑 조지온 영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스쿼드의 한 80%를 바꿨습니다. 매 시즌 이 팀은 근데 뭐, 뭐 그거 익숙하죠 이제 안산은. 그리고 이관우 감독도 어쨌든 지난 시즌 끝나고 나서 재신임 받으면서 올해 또 가게 됐고 이관우 감독은 좀 후회 없는 축구를 하고 싶다. 좀 가감하고 도전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좀 지향을 했고 연습 경기 태국에서 진행한 연습 경기는 국내에서 진행한 연습 경기에서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안산이 어떻게 보면은 K리그2에서 항상 생각지 못했던 돌풍의 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이관우 감독이 축구가 잘 자리를 잡는다고 하면은 안산이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경남에서 지난 시즌 후반기에 번뜩이는 모습을 몇 번 보였던 사라이바의 활약이 좀 기대가 됩니다. 이 팀은 이제 수비 쪽, 미드필드 쪽 최한솔 선수가 이제 핵심 선수였고 수비 쪽에서는 이제 김영남 선수가 핵심 역할을 했었는데 이 선수들 다 나갔고요. 공격 쪽에서도 이제 김범수, 뭐 김도윤 이런 선수들도 나갔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팀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변화여서 안산 대부분 선수들 네. 1년 계약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안산이 팀 운영이 참 위태위태하죠. 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익수 대표이사가 시즌 끝나고 이제 물러났습니다만 뭐 그걸 안 받고 이랬다면서요. 사실 뭐 그게 뭐 팀입니까? 그러니까 좀 이왕 팀을 운영을 하면 정상적인 좀 운영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좀 많이 있고요. 이관우 감독이 이런 어려움을 딛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남FC입니다. 자, 이을용 감독의 첫 시즌이 되겠습니다. 네, 송시우 선수가 고향 팀으로 왔고요. 유원우, 김선우, 이중민 그리고 카릴, 헤나, 마테우스 여기도 변화가 좀 있습니다. 떠난 선수는 아까 얘기했던 사라이바, 또 골키퍼 김민준, 미드필더 이민혁, 공격수 아라볼리, 박동진, 송흥민 선수는 군 문제 해결을 위해서 K4 리그로 떠났고요. 이을령 감독 선임을 일찍 좀 마무리를 했죠. 그런데 이제 선수 보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힘을 경남이 많이 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막바지에 그래도 이정료 지불하고 이중민 선수 데리고 온 거 이게 좀 그래도 만족할 만한 영입이 아닌가 싶은데 외국인 선수들을 지금 대부분 공격적으로 집중시켰습니다. 그만큼 공격 쪽은 좀 외국인 선수들의 역량하고 이중민, 송시우 이런 선수들 기대하고 수비는 기존 선수들의 조직력을 좀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데 지난 시즌 경남이 K리그2에서 두 번째 실점이 많았던 팀입니다. 갖고 있는 수비진들의 역량에 비해서 상당히 아쉬운 성적표였는데 요거를 겨울 동안에 이을용 감독이 얼마나 좀 정상화 시켰느냐 요게 경남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단 송시우 선수가 시우 타임이라는 어떤 그런 캐치프레이즈까지 있는 선수인데 사실 임대를 가서도 좀 아쉬움이 좀 있었고 다시 한번 그 시계를 돌릴 수 있을지 시계가 멈춘 지 좀 됐다. 네, 뭐 댓글로 지금 시계가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죠. 송시우 선수가 분유 버프가 지금 하나 그렇군요. 네. 그래서 터질지도 모릅니다. 네. 자, 다음은 성남FC입니다. 지난 시즌 정말 최악이었죠. 시즌 개막을 앞두고는 전망은 밝았어요. 왜냐하면 꽤 돈을 많이 쓰면서 좋은 선수를 영입을 좀 했는데 그러니까 일단 시즌 초반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기영 감독 너무 빨리 잘랐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감독을 뭐 제대로 선임도 못하고 뭐 하면서 뭐 최철호 감독 돌아갔다가 정경준 감독 선임을 했지만 중간에 저기도 있었습니다. 저기 우리 골키퍼 출신 전력강 실장님
네. 예, 거기도 감독 대행 들어갔었죠. 네. 그래서 아무튼 네, 그렇게 되면서 반등을 못하고 시즌을 마쳤습니다. 그렇죠. 정경준 감독이 가가지고 승리 없이 네. 시즌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시즌도 걱정이 많은 팀 중 하나일 거예요. 팬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세간에서 예측하는 것도 그렇게까지 좋은 성적 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성남이 이번 시즌 개막전 그 화성과의 홈 경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날 윤영선 선수 은퇴를 하죠. 은퇴식이 있는데 이 은퇴식과 더불어서 승리로 장식을 할 수 있으면은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난 시즌에 조금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기대감이 가장 떨어졌을 때가 반전을 일으키기 가장 좋을 때라고 그래도 다행인 점은 성남FC가 후이즈를 지켰고요. 그 다음에 충북 청주에서 베니시오를 데려오면서 그래도 조금 외국인 보강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중원에도 수비형 미드필더 3선 볼 수 있는 사무엘 선수 영입을 했고요. 이번에 성남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거는 중원 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홍창범, 이정빈, 박수빈, 사무엘 등 여러 선수 이제 영입을 하면서 중원을 아예 개편을 하겠다라는 네. 의지를 드러냈고요. 다만 이제 공격진에서는 너무 후이즈를 믿는 그런 이적 시장이 아니었나. 그럴 정도로 공격수들의 영입은 조금 미진을 했습니다. 후이즈 정도면 믿어도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시즌 내내 후이즈만 믿고 갈 수는 네. 없으니까 그런 백업 자원이나 뭐 물론 하정우 선수 있긴 하지만 그래서 관록의 전경준 감독이 이번 시즌에는 과연 이런 잘 조합을 해서 성남 FC를 좀 반등시킬 수 있을지 이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반 두 경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화성, 충북, 청주를 상대로 홈에서 연전인데 여기에서 무조건 두 경기에서는 승리를 내야 예, 조금 성남이 지난 시즌과 다른 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 대진이 승수를 꼭 따야만 되는 대진이기 때문에 성남 입장에서는 그리고 정경준 감독의 축구가 지난 시즌 막판에 워낙 팀이 안 좋을 때 와서 뭐 내용이 안 좋고 결과가 안 좋아도 변명거리가 됐거든요. 지금 다릅니다. 지금 첫 두 경기 저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고 어쨌든 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난 시즌만큼 시즌 초반에 돈을 많이 쓰진 않았지만 여전히 라인업 괜찮거든요. 예, 그래서 첫 두 경기 상당히 정경준 감독의 올 시즌에 걸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남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알리바이프도 좀 나갔네요. 네. 자, 다음으로 화성 FC입니다. 차두리 감독이 이끄는 창단 팀이죠. 그러니까 K리그로는 처음 들어오는 그런 팀입니다. 예. 화성 갈 거니까. 예,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출정식 하면서 본격적인 출항을 또 알렸고요. 그 다음에 화성 FC는 이번 시즌에 뭐 제주 서귀포랑 그 다음에 태국 촌부리에서 전지훈련 두 차례에 걸치면서 그 차두리 감독 색채를 입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주요 뭐 생각보다는 변화가 극적으로 크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미 20명 넘게 이제 나가고 들어온 것도 봤기 때문에 여기는 이번에 16명 영입을 했고 그중에서 공을 들인 거는 역시나 외국인입니다. 도미닉, 알툴, 리마 뭐 이런 선수를 영입했고 뭐 K리그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 연재민 선수도 영입을 했고요. 그 밖에도 꽤 괜찮은 이제 자원들을 영입을 했다고 평가가 되고 특히 K3 리그에서 많은 활약을 했던 화성 FC인 만큼 K3 리그 베스트 11에 빛나는 뭐 백승우 선수라든지 아니면 K3 리그에서 득점을 많이 터뜨렸던 루안 등을 남기면서 그래도 K리그 2에서 꽤나 그 경쟁력 있는 스쿼드를 남겼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차범근 감독님이 화성이 고향이시죠? 예, 네. 그렇죠. 아무튼 차두리 감독의 감독 데뷔 그 시즌이라는 것도 화성 홈 개막전에 깜짝 등장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화성이 낳은 양대 문화체육인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차범근, 조용필. 아 그런가요? 아, 오. 문화의 그렇죠. 아무튼,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한번 기대를 해보고 그 약간 느낌이 김포가 처음 K리그 입성했던 네. 거 느낌도 좀 들어요. 예, 그래서 화성도 기존에 갖고 있는 조직력 플러스 알파가 됐기 때문에 또 의외로 돌풍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아. 자 강등되면서 K리그2에 합류한 팀이죠.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체급이 일단 감독의 얼굴부터 K리그1 준우승 감독입니다. 네. 그리고 K리그 득점왕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체급적으로 봤을 때 뭔가 어색합니다. 아직까지 K리그2에 있는 게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예, 그러니까 K리그 1의 감독상을 받았던 윤정환 감독 데리고 왔고요. 무고사를 지킨 것도 진 거지만 뭐 제르소라든지 이명주, 신진호 웬만한 선수들은 지켰습니다. 주축 선수를 좀 지켰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K리그 2에서 또 강력한 모습 보여줄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바로우가 합류를 한 거죠. 네. 예, 전부 경험이 있는 K리그 경험이 있는 바로우가 영입이 되면서
결정적으로 제르소, 무고사 바로우의 막강한 삼각 편대가 구축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K리그 1에서도 한 중위권 가지 않을까요? 네, 네.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고 여겨지는데, 이게 뭐 물론 중원의 어떤 중원 선수들이 중원 주축 선수들이 좀 나이가 있다라는 게 약점으로 꼽히긴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윤정환 감독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어떤 모습들이라면은 또 한 번 묘수를 찾아서 이제 인천에 어울리는 색채로 잘 입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또 울산 전술 코치를 맡았던 바 있는 아벨 모우렐로 코치가 이번 시즌 인천 유나이티드에 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지훈련장에서도 보면은 공격 전술을 1임하는 거의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 인천 유나이티드가 적어도 공격에서는 거의 완벽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탈자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만 뭐 워낙 선수가 많았었기 때문인지 별로 이렇게 표가 안 납니다. 야, 네. 아쉬운 거는 이제 최우진 선수가 좀 나갔다. 정동윤 선수랑 최우진 선수가 나갔다. 이 정도가 좀 아쉽다고 여겨지고요. 나머지는 뭐 은포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에 바로 네. 선수 영입을 했으니까 예, 전반적으로 이적 시장도 나쁘지 않게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르지만은 윤정환 감독이 과거 J2에서 사간도스를 이끌고 승격을 했던 그 노하우가 분명히 본인한테는 지금 또 인천을 이끄는 데 있어서 좋은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들은 부분은 윤정환 감독은 일단 뒤쪽에 수비 밸런스 단단하게 공격은 외국인 선수들의 압도적인 퀄리티에다가 또 믿고 맡기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상당히 좀 그 프리시즌 일정도 상당히 좀 수월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좀 팀이 늦게 안정화가 됐죠. 사실 연말까지도 좀 어수선한 상황에서 감독 선임도 늦게 되고 그랬는데 좀 빠르게 팀을 잘 수습을 하면서 좋은 분위기 속에 좀 새로운 시즌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